네, 이번 시간에는 스트림 데이터 처리하는 시간이에요. 저희 BI에서는 스트림 데이터를 일반적인 스트림 데이터와 실시간 스트림 데이터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트림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는 저희가 대표 시나리오를 하나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시나리오를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서요. 간단히 교통 속도를 예측하는 튜토리얼에 대해서 이제 그 시나리오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BI에서 이제 지능형 교통 예측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만들 수가 있는데요. 5개의 엔진을 가지고서 워크플로우를 만들고 실행을 하면 교통 속도가 15분 후에 도로 링크들에 어떻게 될지 이런 거를 예측하는 그런 인공지능 서비스 하나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력 데이터로는 택시에 부착된 속도 센서 데이터가 초 단위로 쭉 들어옵니다. 초 단위 속도가 쭉 들어오는데 초 단위 속도가 발생한 시점부터 지금 현재 수집 서버에서 수집되는 뭐 시간이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어떤 센서 같은 경우에는 잘 네트워크 잘 타고 와서 아주 빠르게 수집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센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좀 지연이 있어서 늦게 도착할 수도 있고 그런 실제 리얼한 상황에서는 그런 실시간 스트림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시간 스트림은 그렇게 IoT 디바이스로 해서 아무런 정제 없이 유입되고 있는 그런 초단위 데이터예요. 그런 데이터는 미싱 밸류도 아주 많고 또 입력 포맷이 아주 간단하겠죠. 센서에서 데이터를 측정하는데 아주 복잡한 형태로 측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3개의 컬럼 정도로 이제 데이터가 수집돼서 들어옵니다. 먼저 측정 시간, 그리고 해당 측정된 링크의 아이디. 링크가 여기 요 교차로에 있는 요 선 하나가 링크예요. 그리고 해당 시간에 측정된 속도, 이렇게 해서 요 3컬럼으로 쭉 소단위 속도가 들어오는데 수집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 속도가 막 뒤죽박죽 섞여 있을 거예요. 그쵸? 먼저 도착하는 속도 값도 있고 좀 느리게 도착하는 속도 값도 있고 그리고 잘못 측정된 그런 센서 값도 있고 해서 튀는 값도 많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단위 속도가 쭉 입력이 되고요. 그럼 여기서 저희의 5개 엔진들은 그런 정제가 되지 않은 초단위 속도들, 실시간 데이터 스트림 처리를 앞에 2개 엔진에서 수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학습 모델을 계속 실시간 데이터를 유입받아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그 학습 모델을 만들어내는 그런 엔진이 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학습 모델을 만들어내는데 학습 모델을 만들려면은 데이터가 전처리가 잘 되어야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40분 동안의 데이터를 시퀀스 형태로 받아서 그 다음 15분 후에 속도를 예측하는데요. 그때 이제 데이터를 이제 40분 단위로 잘 모아서 모델을 만들 수 있게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용 데이터 전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학습이 되고 나면 학습된 모델을 서빙하는 거죠. 서빙하고 이제 실시간 데이터가 유입되면서 서빙 모델한테 질의를 하는 거죠. 다음 15분 후에 요 교차로는 몇이 될까요? 속도가. 그런 식으로 이제 서빙을 하는, 스트림 서빙을 하는 그런 엔진에서 5가지 엔진의 조합으로 이런 예측 서비스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림 처리하는 워크플로우들은 다 요 예제를 기반으로 저희가 실습을 할 거고요. 예,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서비스를 만드는 이유는 이제 교통 속도 예측을 통해서 요 강남에 있는 170개 도로 링크의 교통 효율을 상승시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결과는 최신 버전의 교통 속도 예측 모델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15분 후에 교통 속도 예측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입력 데이터는 택시에 부착된 센서에서 수집되는 속도 스트림 데이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런 결과물을 이제 만들어낼 겁니다. 다음과 같이 실시간 교통 센서 데이터가 쭉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은 BI에서는 이 링크들의 15분 후 교통 속도를 예측하는 거예요. 5개 엔진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엔진 A, B, C, D, E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엔진 A는 제일 먼저 요 카프카 스트림 데이터를 받아요. 저희가 요 예제할 때 스트림 데이터는 모두 카프카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수집을 하고 그 수집한 데이터는 카프카 토픽이라는 데 저장이 되고 그 다음 엔진이 그 카프카 토픽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읽어가서 또 수행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스트림 데이터 처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먼저 초단위 데이터가 쭉 입력이 되면은 엔진 A에서는 실시간 스트림 처리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는 전처리를 하는데 1분 단위 각 링크의 속도 평균을 구한다. 그리고 엔진 B에서는 1분 단위 평균 구해 있는 거 5개를 모아서 한 번 더 평균을 내요. 그래서 5분 단위 평균 냅니다. 여기 엔진 A와 B에서는 실시간이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엔진 A와 B는 스팍의 스트럭처드 스트림이란 기술로 구현이 된 그런 엔진 유형을 사용합니다. 그 엔진의 유형은 스트림 엔진이고 잠시 후에 실습할 때 같이 해보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학습 모델을 일단 만들어야겠죠. 학습 모델을 만들려면 학습 모델의 입력 데이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 역할을 엔진 D가 합니다. 입력 데이터를 만들었다는 거는 어떤 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CSV 파일 같은 게 쭉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딥러닝 모델의 학습을 위한 전처리를 여기 뒤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5분 단위 속도가 만들어졌어도 여러 가지 그거를 이제 8주기에 170개 도로 링크 데이터면은 8 곱하기 170 하면 1360개예요. 1360개 데이터를 가로로 쫙 피보팅을 해서 엔진 2에 있는 LSTM 학습 코드, 텐서플로우, 파이썬 코드가 읽어갈 수 있도록 잘 파일에다 쭉 라이트를 해주면서 연속적으로 계속 어펜드 형태로 라이트를 해줘서 그 파일을 만들어냅니다. 전처리 파일을 만들어내는 일을 엔진 D가 하고, 엔진 E는 주기적 재학습을 해요. 그래서 이제 도로가 이제 계속 변동이 있으니까 이전에 1시간 전에 또는 4시간 전에 만들어 놓은 모델로 예측 서비스를 수행을 하면 당연히 부정확한 예측값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실습이기 때문에 5분 단위로 모델을 재학습하는데 실제 필드에서는 한 1시간이나 15분 단위로 그런 식으로 재학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재학습을 하면 이제 모델이 갱신이 되겠죠. 그래서 새 모델이 나오니까 모델이 갱신이 되고 엔진 C에서는 갱신된 모델을 로딩을 해서 스트림 서빙을 합니다. 스트림 서빙 하는데 당연히 이제 서빙 모델의 입력 형태로 또 전처리가 필요하죠. 그죠? 전처리를 해서 쿼리를 해야지 모델로부터 결과가 잘 나올 거예요. 아니면 입력 형식이 맞지 않다 이러면서 예측값을 안 주겠죠. 그래서 그런 예측용 전처리하고 스트림 서빙하는 거를 이제 엔진 C가 하고, 엔진 C에서는 값이 170개가 나오겠죠. 170개의 15분 후 교통 속도가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UI를 딱 입혀서 원활한 구간 그리고 막힐 구간 이런 거를 표시를 해주면 교통 속도 예측을 하는 지능형 AI 서비스 하나가 구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예제를 이제 해볼 건데요. 스트림 처리하는 요 챕터에서는 엔진 A, B 그리고 엔진 T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실습을 해볼 겁니다. 엔진 E는 저희가 텐서플로우 학습 코드 작성하고 이제 학습하는 쪽에서 다루고요. 엔진 C는 모델 서빙하는 쪽에서 GPU를 이용한 텐서플로우 모델 서빙하는 챕터에서 또 다루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엔진 A, B, D 이렇게 해가지고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통속도 예측 모델의 모양을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엔진 D에서 이 교통속도 모델이 원하는 형태로 CSV 파일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저 모델이 어떤 형태로 구성된 데이터를 원하는지 봐야겠죠? 먼저 이제 저희는 기본적인 LSTM 모델을 사용합니다. LSTM 모델은 RNN 모델의 종류 중 하나로 이제 시계열 데이터 패턴을 인식하는 인공지능망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통속도 예측하는 그런 시나리오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여기는 이제 시간에 따른 패턴을 학습해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패턴을 입력으로 줘야지 학습이 되겠죠. 그 패턴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입력 파일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입력 시퀀스를 만들어준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보면 한 번에 학습할 때 8주기 모양을 패턴으로 학습하는 거예요. 8주기죠. 여기 보시면 4시 40분, 45분, 5분 단위 평균 속도가 이제 만들어져서 여기 오니까, 그죠? 엔진 T에 오니까 5분 단위로 평균 속도가 링크에 170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40분, 45분, 50분, 55분, 00, 05, 10, 15 그래서 8주기죠. 그래서 8주기의 시퀀스를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데이터 개수로 하면 170 곱하기 8은 1360이에요. 그래서 1360개의 수치 데이터를 패턴으로 학습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니까 이제 다음번 주기에서는 또 그 다음에 있는 8주기, 그 다음에 있는 8주기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여기 있는
엔진 2한테 넣어줘야겠죠. 읽어갈 수 있도록 엔진 2가 읽어갈 수 있도록 어느 폴더에 넣어줘야 될 거예요. 전처리된 데이터를. 그때 그 CSV 파일의 모양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분 단위 평균 속도가 이렇게 각 링크마다 들어있고 이게 링크 아이예요. 그리고 현재 시간 그리고 시간이 0분, 5분 있죠. 5분 단위 평균 속도니까 했는데 8주기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 입력 시퀀스입니다. 이런 시퀀스가 연속적으로 계속 유입이 되고 요거를 전처리해서 교통속도 예측 모델이 읽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워크플로우 데이터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이제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이제 여기서는 데이터 흐름을 볼 때 이제 열 개수를 위주로 보세요. 지금 1번으로 들어가는 거는 3열의 데이터죠. 그죠? 초단위 데이트, 링크 아이디, 스피드 이렇게 해서 3열의 데이터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 데이터는 어떤 상태냐면 유실값이 존재하죠. 그리고 잡음이 있고 늦게 도착하는 데이터들도 있고 시간 순으로 정렬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섞여 있는, 뒤섞여 있고 아주 정제가 덜 돼 있는 그런 로우 데이터죠. 실시간 스트림 처리를 이제 하면서 1분 단위로 먼저 평균 속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초단위 데이터가 들어왔기 때문에 1분 안에 최대 60개의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고 60개가 없더라도 몇 개는 있겠죠, 데이터가. 몇 개는 있다 가정을 하고 이제 1분 단위로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은 유실값이랑 잡음 같은 거가 조금 없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높게 도착한 데이터도 고려를 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고려하냐면은 스파크 스트럭처드 스트리밍에 있는 워터마크라는 기능이 저희 BI에 있는 스트림 엔진에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워터마크를 설정함으로써 이제 늦게 도착하는 데이터에 대한 고려까지 들어가서 이제 2번의 데이터, 2번 여기의 데이터에서는 아직 시간순 정렬만 안 된 1분 단위 평균 속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요 1분 단위 평균 속도가 들어오는 상황이고 엔진 B에서는 어떻게 데이터가 처리돼서 나가냐면 여기서는 5분 단위 평균 속도 스트림이 이제 나가게 되죠. 그렇죠? 3번. 그래서 5분 단위 평균 속도 스트림인데 아직 3열이에요. 그런데 이제 4번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죠? 170열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170열. 여기 170개 열이죠. 요 데이트 컬럼 빼고 170개 열로 만드는데 이제 8주기를 세트로 해가지고 1360개의 데이터를 하나의 시퀀스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4번에서는 170개 18주기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모양이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0과 0.5 사이로 속도를 범주화하는 것도 합니다. 학습용 모델을 만들 때 이런 범주화 같은 거, 민맥스 스케일링 이런 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정제 기법이죠. 네, 그리고 이제 시간 기준 정렬도 하고 링크 아이디로 피벗도 해요. 그 말은 이제 입력 시퀀스를 만든다. 링크 아이디 피벗 이렇게 피벗 해서 입력 시퀀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3번 이제 엔진 C에서 5번, 6번 데이터가 다 나오게 되는데 먼저 이제 엔진 C는 5분 단위 평균 속도 스트림을 받아서 예측을 하죠. 예측을 하는데 예측 요청을 하는 거죠. 여기 엔진 C에는 모델이 탑재되어 있고 그죠? 엔진 C에는 모델이 탑재되어 있고 여기 모델이 탑재되어 있고 모델한테 예측을 할 때도 예측용 데이터 형태로 데이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제 4번까지 처리한 입력 시퀀스에다가 이제 벡터화를 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 개 오퍼레이터를 더 해서 벡터 어셈블 그리고 플래튼 연산 요거를 해서 입력 시퀀스를 벡터화해서 쿼리를 해요. 모델한테. 그러면 이제 6번은 이제 170개 데이터가 나가죠. 170개 열 데이터가 나갑니다. 170개의 15분 후 교통속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일은 여기 4번에서만 나와요. 나머지는 다 스트림 데이터가 지나갑니다. 흘러갑니다. 그리고 6번에서 나오는 요 값에다가 UI를 입히면 요런 그런 시각화가 같이 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이 되고 흐름이 그렇고요. 여기 이제 저희가 이제 튜토리얼은 이렇게 해서 각각을 다 제작해보고 조합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스팍의 스트럭처드 스트림을 이용한 스팍 스트림 데이터 처리 실습을 해볼 거예요. 스팍 스트림 데이터 처리 실습, 스팍의 스팍 스트림을 이용한 스팍 스트럭처드 스트림 아닙니다. 스팍 스트림 데이터 처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스팍 스트림 데이터 처리는 엔진 D에서 해요. 엔진 D에서. 엔진 AB에서 실시간 스트림 데이터 처리가 돼서 들어오는 5분 단위 평균도가 입력이고, 결과로는 이제 모델의 입력 CSV를 만들어주는 그 엔진. 여기서 이제 스팍 스트림 데이터 처리 실습이 들어갑니다. 먼저 이 엔진 D를 저희가 말할 때는 학습용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그런 엔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학습용 데이터 전처리 엔진이고, 여기에 입력으로는 각 링크에 5분 단위 평균 속도 스트림이 들어오고 있죠. 그렇죠? 5분 단위 평균 속도 스트림이 여기 파란색 요 줄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출력은 CSV 파일이에요. 그리고 프로세싱, 어떤 처리, 오퍼레이터가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교통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 이제 입력 시퀀스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5분 단위 평균 속도 스트림 데이터가 쭉 들어오는데, 그거를 이제 10초마다 윈도우 크기 형태로 입력 데이터를 자르고, 그리고 170개 링크에 9주기 데이터를 먼저 만든 다음에 이제 요거를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쭉 들어왔는데 딱 8주기를 끊어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먼저 9주기 데이터 갖고 오고, 시간을 기준으로 컬럼의 개수를 세서 8주기를 남겨요. 그런 작업을 하는 그런 오퍼레이터가 이제 잠시 후에 소개될 겁니다. 이제 그걸 해서 이제 정제된 형태의 8주기 데이터로 변형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는 게 이제 시간을 기준으로 오더 바이 하고, 민맥스 스케일링도 하고, 그 다음에 피봇 연산까지 같이 하게 됩니다. 지금 하는 실습은 2.6.2번이고요. 2.6.2번 시뮬레이터 버전 그 워크플로우를 열어보시면 되겠어요. 2.6.1번입니다. 여기 잘못됐어요. 2.6.1번 열어보세요. 1.6.1번이죠? 네. 이 워크플로우 열어보시면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어보세요. 2.6.1인데 시뮬레이터 붙은 심 버전으로 열어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이제 엔진 유형이 미니 배치 엔진이죠. 저희가 미니 배치 엔진은 오늘 실습에서 여러 번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 수집하는 그 스트림 데이터 수집해서 몽고DB에 저장하는 예제라든지, 아니면 엣지X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받고 처리하는 그런 워크플로우도 다 이 미니 배치 엔진이었어요. 미니 배치 엔진은 스팍 스트림 데이터 처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스팍 스트림을 이용한 데이터 처리.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5분 단위 평균 속도 스트림 데이터가 엔진 A, B에서 정제가 돼서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예쁘게 이렇게 0분, 5분, 뚱뚱 10분, 뚱뚱뚱 해서 55분까지 이렇게 쭉 해서 요 뒤에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데이터가 붙어 있겠죠? 이렇게 연속적으로 5분 단위 평균 속도 스트림이 쭉 들어오고 있고요. 결과로 이제 파일 미니 배치 라이터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CSV 파일이 저장이 되는데, 요거는 교통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 변환된 입력 시퀀스 파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데이트가 이렇게 키가 되고 링크 아이디 170개가 쭉 나열이 되면서 피보팅이 된 거죠. 지금 피봇이 됐다는 거는 지금 3컬럼으로 들어왔는데 결과 파일에는 171개 컬럼으로 지금 되고 있죠. 각 로우가 피본 연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펼쳐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8주기 데이터가 이렇게 딱딱 맞아서 들어가야 돼요. 1360개 중에 하나라도 값이 비면은 학습 모델에서 잘못 학습하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없다고 오류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1360개씩을 쭉쭉 계속 붙여줘야 됩니다. CSV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오퍼레이터는 컬럼 셀렉트 오퍼레이터예요. 이 모양을 만들어 주려면 먼저 컬럼 셀렉트를 하는데 2번 연산을 취할 컬럼을 셀렉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룹 바이 필터 오퍼레이터는 1530개 데이터 중 1360개, 8주기만 남기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윈도우를 1530으로 주고서 먼저 9주기 데이터를 갖고 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을 기준으로 프로세스 데이터를 기준으로요. 170개 링크 아이디가 모두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해요. 이런 식으로 스트림 처리할 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1360개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속도 데이터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들어오는데 딱 8주기 자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 주기 더 갖고 오고 그룹 바이 필터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원하는 개수만 남깁니다. 그거 잠시 후에 볼 거예요. 170개를 세는 거예요. 170, 내가 카운트한 숫자가 170개가 맞는지 하고 170개가 아니면 데이터를 버려버리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 순으로 1360개 데이터를 피봇하기 전에 미리 정렬을 해요. 정렬을 쭉 해놓고 민맥스 스케일링을 통해서 아웃라이어 제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피보팅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링크 아이디를 힌트로 주고 컬럼
select with file 여기에 있는 세팅된 그 텍스트 파일에는 요 링크 아이디들이 쭉 써 있어요. 링크 아이디 순서대로 내가 피봇할 때 데이터가 잘못 순번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피봇의 힌트 정보로 요 컬럼을 재배치할 때 어떤 순서로 배치해라 해서 피버팅을 하는 게 이제 5번, 6번 오퍼레이터와 같이 동작을 하면서 피버팅이 예쁘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실습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2.6.1번 워크플로우를 열어볼게요. 네, 지금 2.6.1번 워크플로우를 다음과 같이 열어봤습니다. 워크플로우 열었는데 저희가 방금 설명드린 그 엔진은 요 두 번째 엔진이고 첫 번째 엔진은 5분 단위 평균 속도 스트림 데이터를 쏴주는 엔진이요. 쏴서 어디 저장하냐면 첫 번째 엔진의 라이터에 요 트래픽이라는 토픽에다 저장을 합니다. 시뮬레이션 파일은 요거예요. 요거. 저희가 요 파일 시뮬레이션 폴더에는 요 파일을 항상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카프카 리더가 이제 읽어가는데 이제 스팍 스트림 컨트롤러 보면요. 이제 윈도우 사이즈가 1530이에요. 10초마다 일어나서 1530개 윈도우로 데이터를 일단 꺼내오고 슬라이딩 사이즈는 1360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8주기만 남기는 건데 근데 이때 중요한 거가 이제 오퍼레이터가 다음과 같이 6개가 들어가고 파일에다 다음과 같이 어펜드를 시키면서 전처리된 결과를 적죠. 라이트를 하죠. 그리고 여기 오퍼레이터들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룹 바이 필터 오퍼레이터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시간을 기준으로 프로세스 데이트를 기준으로 옆에 컬럼에 값이 차 있는 거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170개가 이퀄인지 그래서 카운트를 합니다. 그죠? 그때 컬럼 셀렉트 오퍼레이터는 오퍼레이터 연산을 적용할 컬럼들을 셀렉트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지금 컬럼 네임으로 셀렉트를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더 바이 필터 하는데 프로세스 데이트 기준으로 피봇을 하기 전에 1360개를 시간 기준으로 정렬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민맥스 스케일링을 하죠. 민맥스 스케일링 할 때 맥스 리얼 밸류, 민 리얼 밸류 하고 0과 0.5와 마이너스 0.5 사이로 민맥스 스케일링 합니다. 그리고 피봇을 하죠. 피봇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컬럼 피봇할 때 그 힌트 정보 그 컬럼의 인덱스 값이 쭉 적혀 있어요. 여기 열어보시면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한번 저희가 돌려볼게요. 레디가 되면 배포를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배포하고 모니터링 페이지 가서 러닝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는데 accepted 상태고 이제 오토 리로드 모니터링 페이지에서 켜놓으면은 이제 자동으로 몇 초에 한 번씩 페이지가 리프레시 되니까 네, 지금 submitted도 바뀌었고 in progress 상태가 되었어요. 그죠? 네, 데이터가 쭉 입력이 되고 두 번째 엔진은 처리를 막 할 거예요. 두 번째 엔진의 실행 로그에다가 이제 한번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려 보겠습니다. 로그 창을 보면서. 그리고 엔진이 수행되기 때문에 CPU와 메모리 자원이 쭉 사용이 되고 있는 게 보이시고요. 데이터가 어느 정도 모였을 때 이제 쭉쭉쭉 처리를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면 돼요.
네, 지금 이제 처리가 되면서 오퍼레이터들의 번호가 이렇게 쭉쭉 표시가 되어 있죠. 로우 카운트, 카운팅하고 윈맥스 스케일링하고 파일 라이터 이렇게 라이트가 됐고요. 계속 윈맥스 스케일링하고 파일 라이트 하고 있고 스토리지를 한번 가서 보면 지금 아웃풋 파일의 경로를 한번 볼게요. 어플리케이션 밑에 아웃풋 밑에 이렇게 트래픽 프로세스.csv 이렇게 저장이 되긴 하죠. 어플리케이션 밑에 아웃풋 밑에 트래픽 프로세스.csv가 지금 970kb 48분에 요거 한 번 더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그럼 990kb 이렇게 해서 계속 어펜드가 되면서 전처리된 파일이 쭉 붙어서 표시가 되고 있죠. CSV 파일 열어보면 다음과 같아요. 저희가 피봇이 쭉 됐고 이게 컬럼의 카운트가 171개죠. 지금 시간 빼고 170개가 옆으로 쭉 나열되어 있고 0분, 5분, 10분, 15분 이렇게 해서 시간이 5분 단위 평균 속도가 이렇게 쭉 되어 있고 윈맥스 스케일링도 되어 있죠. 지금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학습 모델의 입력 시퀀스 형태가 잘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8개씩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제 패턴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죠? 패턴 8주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고 그 다음 15분 후를 예측하는 거니까요. 그쵸? 그런 식으로 돼서 계속 이제 생기죠. 업핸드 되면서. 그쵸? 또 1.1MB. 이런 식으로 이제 워크플로우가 실행이 되면서 학습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정제가 돼서 파일로 저장이 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거 종료를 해볼게요. 이렇게 조금 늦게 죽거나 할 때 이런 메시지가 뜨는데 그냥 잘 죽습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제는 스트럭처드 스트림 실습을 해볼 거예요. 이제 스트럭처드 스트림 데이터 처리 실습. 이거는 엔진 A, B 실습하는 게 되겠고요. 택시로부터 1초 단위, 초 단위 데이터가 쭉 들어오면 그거를 1분 단위 평균을 내서 미싱 밸류를 많이 없애고 그러고 보정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아웃라이어도 없애고 그런 작업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엔진 D가 원하는 데이터가 5분 단위 평균 속도이기 때문에 5분 단위로 한 번 더 스트럭처드 스트림을 이용해서 평균을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실시간 데이터 전처리 엔진, 요 엔진 A와 B는 입력이 70개 링크에서 무작위로 입력되는 초단위 속도 데이터예요. 그죠? 그리고 출력은 각 링크의 5분 단위 평균 속도가 엔진 이제 B에서 나가게 되죠. 엔진 1에서는 1분 단위 평균 속도가 출력으로 나가고 5분 단위 평균 속도가 이제 엔진 B에서 최종 결과물로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기술은 스팍의 스트럭처드 스트리밍이라는 기술이고요. 이 기술을 이용하면 늦게 도착하는 데이터에 대한 고려를 하는 워터마크 같은 걸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 크기를 이제 1분이랑 5분 단위로 해서 이제 속도를 어그리게이션 하죠. 어그리게이션 하는데 여기서는 에버리지로 어그리게이션을 해요. 그리고 윈맥스 밸류를 채우는 효과가 있고 잡음이 스무되는 효과가 있고요. 이거 이외에도 체크포인트 기능을 또 이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계속 유입을 받다가 서버가 좀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복구가 가능하게 하는 기능들도 이 스트럭처드 스트림 기술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체크포인팅 파일을 저장하는 그런 컴포넌트 프로퍼티 값 입력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실습을 할 거예요. 이번에는 2.6.5번 워크플로우를 열어보시면 되겠어요. 2.6.5번 워크플로우를 여시면 엔진 2개가 있고요. 첫 번째 엔진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엔진은 스트림 엔진이에요. 스트림 엔진은 다음과 같이 컴포넌트들이요. 다음과 같아요. 먼저 카프카 파이프 리더, 그러면 카프카 파이프 라이터라는 2개의 리더와 라이터를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미니 배치 엔진에서도 카프카를 이용했는데 그때는 카프카 리더였어요. 그리고 카프카 라이터였고. 근데 이 스트럭처드 스트림 기술을 이용해서 구현이 되어 있는 이 스트림 엔진에서는 또 동일한 카프카지만 카프카 파이프 리더, 카프카 파이프 라이터 이렇게 컴포넌트가 좀 바뀝니다.
컴포넌트가 바뀌었다는 거는 컴포넌트 프로퍼티에 입력하는 값도 좀 변경이 되는 거고, 거기에는 워터마크라든지 체크 포인팅 기능을 하는 그런 속성값을 입력해서 진짜 택시로부터 지금 막 입력되는 그런 실시간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능들을 지원하는 그런 엔진이 되고 그런 컴포넌트들이 되겠습니다. 그쵸. 여기는 이제 컴포넌트의 컨트롤러도 이제 스트리밍 제너럴 컨트롤러라고 해서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봐두시면 좋고요. 예, 여기서는 이제 입력이 다음과 같이 미싱 밸류가 많고 잡음도 있고 정렬이 안 된 상태의 초단위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초단위 속도 데이터고 상같이 시간도 뒤죽박죽이고 이렇게 쭉 들어오죠. 이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요 오퍼레이터들 3개를 거치면 1분 단위 평균 속도가 나와요. 그죠? 링크 들의 1분 단위, 0분, 1분, 2분 이렇게 해서 평균 속도 스트림이 많이 정제가 되게 됩니다. 요 첫 번째 엔진만 거쳐도 미싱 밸류나 잡음 그리고 정렬은 아직 안 됐죠. 근데 미싱 밸류, 잡음 이런 거를 많이 없앨 수가 있어요. 오퍼레이터는 이제 그룹 바이 오퍼레이터를 쓰는데 여기서 이제 윈도우와 슬라이딩 인터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속성 값에. 그래서 윈도우 기반으로 1분 단위 평균을 내는데 30초 오버랩을 둬요. 30초 오버랩. 그러니까 1분에 2개의 평균 속도가 나오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 스무딩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튀는 값도 제거가 되고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스트림 데이터 처리할 때 윈도우, 슬라이드 이런 거 설정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는 스트림 데이터 처리하는 쪽 조금 해보시면은 그냥 기본으로 이런 작업 윈도우와 슬라이드에 대한 개념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해주셔야지 데이터 잘 정제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룹 바이 오퍼레이터로 평균을 내고 나면요. 이제 컬럼 이름이 바뀌어요. 이렇게 윈도우의 스타트 엔드로 이렇게 바뀌는데 그 이름을 바꿔주는 오퍼레이터가 3번 오퍼레이터고 그 3번 오퍼레이터 작업을 위해서 이제 어떤 컬럼의 이름 바꿀 건지 해서 컬럼의 순서 인덱스를 선택해주는 오퍼레이터가 2번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값을 설정해주고 실행을 하시게 되고요. 엔진 B 같은 경우는 모두 동일한데 그룹 바이 오퍼레이터에 있는 윈도우 랭스랑 슬라이딩 인터벌 이것만 다릅니다. 여기서는 이제 슬라이딩 인터벌을 주지 않아요. 슬라이드를 안 주고 이제 오버랩 없고 5분마다 그냥 하나의 평균 속도가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네, 여기 윈도우 길이가 5분으로 해놓고요. 그리고 또한 그룹 바이 오퍼레이터로 평균을 냈기 때문에 컬럼 이름이 바뀌죠. 그거를 이제 보완해주는 그 3번 오퍼레이터의 기능이 이제 이름 변경해주는 리네임 컬럼 파이프 오퍼레이터라는 거 요거 해주면서 이제 이름을 다시 프로세스 데이트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분 단위 평균 속도가 이제 엔진 A로부터 들어온 거가 이제 5분 단위로 다음같이 0분, 5분, 10분 이렇게 해서 55분 그 다음 또 이렇게 해서 쭉 해가지고 5분 단위 평균 속도로 바뀐 3개 컬럼을 가진 데이터가 쭉 출력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2.6.5번 요거 예제를 한번 켜볼게요. 네, 2.6.5번 예제는 이제 워크벤치 2.6.5인데요. 2.6.5번도 스트림 데이터 처리이다 보니까 이제 시뮬레이터가 붙은 버전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시뮬레이터 말고도 여기는 밸리데이터까지 붙어 있어요. 리절트를 확인하는 밸리데이터. 왜냐하면 저희가 카프카 명령을 쓰지 않고 카프카 토픽에 저장되는 거를 그냥 파일 미니배치 라이터를 쓸 수 있겠죠. 이걸 써서 카프카 토픽에 쌓이는 거를요. 1초마다 한 번씩 깨어나서 쭉 읽어서 파일에다 쭉 어펜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카프카 명령어를 몰라도 결과를 확인을 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 엔진은 데이터를 제너레이트 해주는 엔진. 그래서 1초 단위의 데이터를 제너레이트를 해요. 여기서는 저희가 여기 미리 준비해 놓은 요 데이터가 초단위 아까 전에 초단위 텍스트 데이터를 먼저 저장을 해놓고 이제 이거를 0.01초 단위로 쫙 쏴주는 거예요. 어디다가 쏴주냐면 카프카 라이터에 적어 있는 그 트래픽이란 토픽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쭉 쏘면 이제 두 번째 엔진, 세 번째 엔진이 저희가 방금 전에 설명한 스트림 엔진이 되겠죠. 그러면 2번 엔진에서는 뭘 한다고 했냐면 1분 단위 평균 속도를 구한다고 했어요. 여기 윈도우 1분 미닛, 그 다음에 30초 슬라이딩. 이렇게 해가지고 1분 단위 평균 속도 구하고 그래서 데이터를
미싱 밸류 없애고 많이 스무딩을 하고, 그리고 최종 결과물은 5분 단위 평균 속도를 우리가 출력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5분 단위 평균 속도는 여기, 그래서 5분 윈도우 두 번째 엔진의 윈도우 슬라이드에다가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값 설정하고 나서 이제 평균이 구해지면 컬럼의 이름이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이제 리네임 컬럼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컬럼 이름을 다음과 같이 프로세스 데이트로 1번의 컬럼 이름이 들어있는데, 그거를 이제 프로세스 데이트로 바꿔주는 그런 연산을 위한 오퍼레이터가 한 번 더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분 단위 평균 속도는 여기에 저장이 될 거예요. 그죠? 트래픽 아웃풋 2. 그러면 저장되면 이제 카프카 리더에서 이제 트래픽 아웃풋 2에 저장되어 있는 5분 단위 평균 속도를 주기적으로 1초마다 읽어서, 그죠? 1초마다 읽어서 파일에다 어펜드를 한 식으로 동작이 돼서 우리는 이 파일만 확인하면 돼요. 그 파일에 이제 세 컬럼에 5분 단위 평균 속도가 쭉 저장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카프카 파이프 리더, 카프카 파이프 라이터 이 부분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카프카 파이프 라이터에 보면 체크 포인트라는 부분이 들어가요. 그렇죠? 체크 포인트. 그리고 카프카 파이프 리더에는 워터마크라는 부분이 들어가고요. 이런 것들이 다 실시간 데이터, 스트림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그런 기술들이 되겠고, 이 기술이 스파게 스트럭처드 스트림 구현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 스트림 엔진에 구현을 해놨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다 이 스트림 엔진을 통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2분 워터마크를 줬다는 거는 데이터가 2분 전에 이벤트 타임으로 생성이 된 거예요. 이벤트 타임은 뭐냐면 텍스트에서 이미 데이터가 생성될 때 해당 데이터에 값이 붙어 있어요. 그 값이 저희의 그 데이트 프로세스 데이트죠. PRCS 데이트. 그 값이 이벤트 타임이라고 꼭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지금 시나리오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거 이벤트 타임 기준으로 2분까지 기다렸다가 모아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어온 데이터가 2분 전 데이터여도 이번 연산할 때 포함해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워터마크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카프카 파이프 라이터에 있는 체크 포인트 패스 요걸 정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데이터가 유실됐을 때 복구할 수 있도록 체크 포인팅을 해놓는 거예요. 카프카에서. 카프카와 스파크 스트럭처드 스트림이 같이 동작할 때 이 체크 포인트를 설정함으로써 데이터 페일리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로컬 파일 시스템 패스로 잡혀 있어서 여러분께서 이제 같이 그 체크 포인트 경로를 이 하드 파일 시스템으로 한번 변경하는 작업을 할 건데요. 저희가 데이터셋 밑에 인풋 밑에 트래픽 여기에다가 할까요?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밑에 트래픽 밑에 여기다가 하시죠. 어플리케이션 밑에 트래픽 밑에 새 폴더를 만들고 체크 포인트라고 하나 해주고요. 여기에 새 폴더를 만들고 카프카 1 그리고 새 폴더 하나 더 만들고 카프카 2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어플리케이션 밑에 트래픽 밑에 체크 포인트 이 두 개의 폴더에다가 체크 포인트 파일들을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저 폴더 안에 어떤 값들이 들어있으면요. 워크플로우 동작하면서 체크포인트가 꼬이면 값이 제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지워주고 실습을 하셔야 됩니다. 뭐가 있으면 데이터가. 근데 지금 새로 만들었으니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폴더 패스를 설정해서 할 수가 있어요. 보면 카프카 1 요 폴더를 방금 만든 고 HDFS 폴더로 해볼게요. 설정을 카프카 1 어플라이 하고 마지막에 있는 슬래시는 지워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엔진의 그 카프카 파이프 라이터도요. 경로를 다음과 같이 트래픽 밑에 CKPT 밑에 카프카 2로 설정해주고 마지막에 있는 슬래시는 없애주세요.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바로 실행을 하면 됩니다. 저장을 하고요. 빌드하고 배포를 해볼게요.
이 워크플로우가 실행하면서 저희가 잠시 스팍 홈페이지를 한번 가볼게요. 스팍 스트리밍을 쳐보시면 지금 스팍 3.0 다큐멘테이션 이래서 스팍 스트리밍, 저희가 아까 미니 배치 엔진이 이 스팍 스트리밍을 이용해서 구현이 되어 있다고 했고, 거기 미니 배치 엔진을 잘 사용하시게 되려면 이 스팍 스트리밍에 대한 개념이 조금 있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인풋 스트림이 있으면 이제 미니 배치 단위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치스 오브 인풋 데이터, 그쵸? 스트림 데이터를 일정 주기로 이렇게 잘라서 그거를 저희가 아까 5초마다 한 번씩 깨어나서 자기한테 들어와 있는 거 처리하고 1초마다 깨어나서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했댔죠. 그래서 미니 배치 엔진의 여러 가지 컨셉들에 대한 설명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숙지하시면 좋고요. 좀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그냥 저희 이그젬플만 따라하시고 미니 배치 엔진 잘 예제들만 따라하셔도 BI에 있는 그런 스트림 처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급 스트리밍 처리를 좀 해보고 싶다 했을 때는 스팍 스트리밍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들이 있으시면 훨씬 더 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팍 스트럭처드 스트리밍, 여기도 똑같이 3.0 버전으로 있죠. 다르죠? 그쵸? 여기 스트리밍인데 스팍 스트리밍, 그리고 여기는 스팍 스트럭처드 스트리밍. 여기 보면요, 스팍 스트럭처드 스트리밍은 이렇게 내려보시면 이제 SQL-like하게 데이터를 처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스팍 스트럭처드 스트리밍에서는 언바운디드 테이블에 데이터 스트림이 쭉 와서 연속적으로 붙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보면 아까 에버리지를 구했죠. 그런 식으로 에그리게이션 연산자들이 잘 적용이 됩니다. 이 언바운디드 테이블에 카운트, 썸, 에버리지, 민맥스 이런 것들. 근데 스트리밍이다 보니까 윈도우 사이즈 그리고 슬라이딩 윈도우 개념을 적용해서 이제 이런 SQL 오퍼레이션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쭉 읽어보시면은 이제 뭐 이런 거 스팍 스트럭처드 스트리밍을 통하면 이렇게 워드 카운트 같은 거 예제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윈도우와 슬라이딩의 개념, 그리고 보시면 그쵸, 워터마킹 이런 것도 나오고 체크 포인팅 이런 것도 있어요. 그쵸? 리커버링 프롬 페일리어스 위드 체크 포인트, 저희가 이런 거 체크 포인트 로케이션 이런 거가 저희 웹툴킷에 있는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설정한, 그쵸? 이 체크포인트 패스가 저기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프로그레스 상태로 다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 엔진 실행 로그를 한번 보면 파일 라이더가 계속 불리고 있죠. 그러면 5분 단위 평균 속도가 어디에 저장이 되게 우리가 해놨냐면 데이터셋 시뮬레이션 아웃풋 5분 트래픽 스트림, 여기에 저장이 되게 해놨어요. 데이터셋 시뮬레이션 아웃풋 5분 트래픽 스트림에 지금이 9월 9일 12시 7분이에요. 이거 보면 244.6kb인데 세로 고침하면 258.6 이런 식으로 계속 업핸드 되면서 5분 단위 결과가 붙고 있죠. 이거를 한 50줄만 봐볼까요? 그러면 그쵸? 지금 보면 55분 데이터가 쭉 나와 있죠? 이거 100줄 보면 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오늘 계속해서 이렇게 스트림 데이터 처리가 지금 종료를 눌렀어요. 종료를 눌러서 이제 끝났는데 요 엔진 4개를 통해서 1초 단위 스트림 데이터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1분 단위 평균, 5분 단위 평균 냈고 그 5분 단위 평균 낸 거를 결과를 파일에다 계속 업핸드를 했고 업핸드 된 결과 저희가 이렇게 열어봤죠. 한 200줄 이렇게 하면은 5분, 55분, 00분 그쵸, 이런 식으로 200줄 좀 부족하네요. 400줄 해볼게요. 그리고 그쵸, 00분 다음에 좀 더 내려가면 5분 그쵸, 그 다음 10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데이터가 처리돼서 나오는 걸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스트림 데이터 처리를 하고 스팍 스트림 데이터 처리죠. 스팍 스트럭처드 스트림 데이터 처리를 통해서 실시간 데이터 처리됐고 처리된 결과를 미니 배치 엔진을 통해서
1초마다 한 번씩 깨어나서 파일에다 라이트를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동작하는 거를 같이 실습을 해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방금 실습한 그 엔진 2개, 스트림 엔진 요 2개였고, 첫 번째 엔진이 윈도우 기반으로 1분 평균 속도를 내는 거고, 30초 오버랩을 둬서 스무딩 효과를 얻는 거까지 작업이 된 거고, 두 번째 엔진은 1분 단위 평균 속도 스트림을 받아서 이제 5분 단위로 다시 한번 오버랩 없이 윈도우 기반의 이제 평균 속도를 구하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프카 파이프 리더, 카프카 파이프 라이터 썼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워터마크 그리고 체크포인트 기능까지 카프카 파이프 리더에는 워터마크, 그 다음에 카프카 파이프 라이터에는 체크포인트 파일 패스 설정하는 거, 그 부분 같이 했고, 카프카 파이프 라이터에 있는 체크포인트 파일 경로에 이전에 실행했을 때 체크포인트 파일들이 남아있으면 다시 수행을 하면은 시간값이 꼬여가지고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예제 다시 해보시거나 할 때는 반드시 카프카 파이프 라이터의 체크포인트 경로에 있는 파일들은 지워주시고 다시 깨끗이 비워둔 상태에서 깨끗한 폴더에다가 체크포인트를 라이트를 하셔야지 정상적으로 워크플로우가 수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늘 데이터를 배치 처리하는 실습, 그리고 스트럭처드 스트림과 스팍 스트림을 이용해서 데이터의 실시간 데이터 처리, 그리고 일반적인 스트림 데이터 처리 실습하는 것까지 해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